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해마다 약 6조 원을 납세자가 더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법을 부의 레벨을 올리는 스마트한 세무 관리의 달인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세청이 과하게 부과를 했거나 또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돌려준 세금이 연간 6조 원이라면은 꽤 큰 금액인데요. 내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은 없는지 귀를 좀 쫑긋 세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세금 더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 제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최근 이제 3월 말 이제 신고를 끝낸 법인 사업자분들과 그다음에 5월 달에 신고를 하시게 될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 소식을 꼭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네, 곧 5월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경정청구는 간단합니다. 내가 세금을 더 낸 거를 바로 잡고 다시 돌려주세요라는 제도입니다. 네, 내 돈 돌려주세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쉽게 말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왜 내가 세금을 더 냈냐라고 하시게 되면 이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세목입니다. 결국은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신고 때 누락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신청해야 되는 제도인데 이게 아쉽게도 5년이 지나가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5년 이내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찾지 못하면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세금을 덜 내면 국세청이 당연히 세무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추징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더 냈으면 국세청에서 찾아서 납세자에게 알아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이게 신고 세목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신고한 거를 국세청은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찾아줄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신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먼저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세금을 더 내게 됐을 때는 이 세무조사로 추징을 받거나 아니면 수정 신고를 통해서 먼저 빨리 이제 바로 잡아서 이 가산세를 줄이면 되는 거고 네. 이 더 낸 경우에는 내 권리를 내가 직접 세법 지식을 익혀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서 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그 권리를 찾아가시는 거죠. 네, 이렇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찾을 수도 있고 본인이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더 납부한 세금은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체계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실무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건 매출을 가끔 과다로 잡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잘못 잡았구나, 내가 중복으로 잡았구나 이럴 때 하나를 취소를 해서 다시 경정 청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입을 과소 신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경비를 썼었는데 이걸 까먹었었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이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놓쳤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왜 이제 강력한 효과를 주느냐? 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액수를 바로 즉각적으로 줄여주는 액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 액수만큼 내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경정청구에 많이 활용하시는 세액공제가 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제 고용 관련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등 사실 100여 개가 넘는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그냥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정청구 제도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제도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먼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볼게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고용을 전년도보다 증가시켰을 때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과세년도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직전 연도보다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이 일정한 액수를 곱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 소비성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을 못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호텔업, 여관업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주점업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아래의 금액들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표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 청년과 청년 외의 상시 근로자를 나누셔야 됩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15세부터 이제 34세. 최근에는 29세까지였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연도를 좀 늘어났군요. 늘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그다음에 60세 이상,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봐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되면 이 공제 액수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한 고용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3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또 나누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수도권 같은 경우 1,450만 원, 1인당 1,45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1,550만 원, 그 외 상시 근로자는 850, 950만 원이 되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을 나누진 않습니다. 지역을 나누지 않고 800만 원, 그다음에 그 외 상시 근로자는 이제 450만 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 같은 경우만 400만 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1인당 저 금액을 지원한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게 3년간 계속 고용이 유지만 돼도 이 금액들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예, 뒤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결국은 한 명의 고용이 증가되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1,450만 원, 1,450만 원, 1,450만 원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장점이 이렇게 많다라면 단점도 존재하죠. 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고용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고용의 인원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네. 결국은 1차 연도 종료 후에 2년 이내에 이 1차 연도 대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인원수만큼 세액 공제를 배제를 하게 되고 적용받았던 그 세액 공제를 추징을 받게 됩니다. 아, 오히려요? 예, 1년 그렇기 받고 때문에. 나서 예. 다시 또 뱉어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그 고용을 좀 유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제를 받기 위해서 1년간 단시적으로만 뽑았다가 이 제도를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네, 적어도 3년은 지켜달라. 예. 사람들의 고용을. 그런 그래서 의미가 사실 있군요. 이게 매년 공제를 받으셨어도 됐는데 최근에 이 경정청구를 왜 많이 활용을 하냐면 네.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사업체 자체도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죠. 네. 그러니까 고용을 이렇게 증대를 시켰는데도 내가 이걸 받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걸 3년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또 어떤 사태가 터져서 내가 고용을 유지를 못하게 됐을 때 결국 이걸 전부 다 추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너무 크구나. 네. 라고 해서 그 연도, 뭐 18년도나 19년도에 못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죠. 그분들이 지금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제 유지된 것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그 돈을 돌려받자. 내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네. 내 집안에서 이제 곳간에서 나올 게 뭐가 있나라고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네. 그 고용 증대시킨 기업 중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은 어떤 건가요? 우선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그래서 약간 이제 호텔업이나 뭐 여관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점업.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용하기 곤란하다라는 네. 업종이 한 3개 정도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외국인 관련된 것도 있는 건가요? 예,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해줍니다. 결국은 이제 관광 수입을 좀 증대하기 시킨 목적으로 좀 남겨둔 거죠. 그렇군요. 제외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부분도 알아두면 해당되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챙겨볼 수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이죠.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그다음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업주가 그 부담을 진다는 거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이게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냈던 사회보험료죠. 공제율이 대부분 10% 정도 되는데요. 이걸 냈던 부분만큼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 냈던 부담 액수를 그대로 세금의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좀 따지시긴 해야 되는데요. 네.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방금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 경우에는 100% 공제가 다 됩니다. 대부분 4대 보험료율이 한 10% 정도 내외 되는데 네. 그것의 100%를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느끼는 이 4대 보험의 부담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외 상시 근로자인데 이 신성장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기타로 나눠서 75%와 50%의 공제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를 주심하셔야 된다. 똑같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기간이 이제 같나요? 기간은 이건 1년만 적용합니다. 네. 고용증대 같은 경우는 3년이었지만 이거 2년. 음. 결국은 공제 기간에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이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를 웬만하면 2년 정도는 유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직원 수가 늘어나거나 뭐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면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원이 늘어난 경우 말고 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또 근로자 관련돼서는 다양한 이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6월 30일 당시에 고용하고 있었던 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계약직 근로자 형태인데, 네. 이 근로자분들을 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혜택을 주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또 이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미감소돼야 됩니다. 네.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항상 이 대전제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정규직 전환하면은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는데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인당 1,300만 원, 그리고 중견기업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요즘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창업한 중소기업에도 세액 감면 혜택이 많이 있다고요? 예, 특히 제가 판교 쪽에서 정말 많은 문의를 받는데요. 네네. 24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에 공제가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용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얼마를 공제받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입니다. 청년이란 기준도 맞아야 되고 창업이란 기준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란 기준도 맞았을 때는 5년간 내가 내야 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5년이나요? 예. 그러니까 네. 아주 큰 혜택입니다. 결국 5년간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게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내용을 꼭 챙겨야겠는데요. 무슨 주의할 점들이 또 있나요? 우선은 이제 나머지 공제가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는데 청년 창업기업이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지만 청년이 아니고 창업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네. 50%가 감면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크는 뭐냐면 법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업종을 했는데 추후에 업종을 변경을 한다거나 요건을 이제 어기었을 때는 결국은 감면받았던 것이 추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네.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정 청구 후에 유의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끔 이걸 좀 조작을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조작. 근로자 수를. 예. 네. 정말 얕은 수를 쓰시는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작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처음에 눈 가리고 아웅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세무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징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나중에. 네. 추후에 넘어가더라도 국세청에서 기획조사로 또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유지만 돼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매년 3년간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늘어났다가 쭉 유지만 되더라도 그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고용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네. 이 사후 관리를 꼭 유념하셔서 근로자 수를 유지를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각 연도마다 세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건 23년도에 이제 공제 액수인데 과거에는 사실 액수가 좀 작았어요. 1,100만 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각 연도에 맞는 세법의 적용을 하셔서 경정 청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외에 세제가 아주 많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나 그 외에 세액공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그 세무사를 찾아서 꼭 경정 청구를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게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과하게 부과된 세금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